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운 찬사와 가장 차가운 멸시를 동시에 받았던 한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호정정인지. 우리는 보통 그를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을 만든 위대한 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편에 서서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냉혹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순수한 영광과 정치가로서의 오욕이 뒤섞인 그의 삶, 그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불꽃이 꺼져가는 그의 먼 미래, 80대의 쓸쓸한 노년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방 안을 가득 채운 어둠 속에서 오직 일렁이는 촛불 하나만이 그의 깊은 주름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든을 넘긴 노학자의 손에는 평생을 쥐고 살아온 전통 붓이 들려 있군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나이 탓인지 혹은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 탓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 늦은 밤 그토록 고뇌하며 써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축적해 온 학문의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차마 역사에 기록하지 못한 참회의 고백일까요?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낡고 빛바랜 한지,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적힌 초기 한글, 훈민정음의 글자들이었습니다. 젊은 날 목숨을 바쳐 세종대왕과 함께 만들어냈던 위대한 유산. 그 글자 위로 노인의 눈에서 시작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눈물이 닿자마자 수십 년 전의 먹물이 미세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금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 눈물은 백성을 향한 감격일까요? 아니면 먼저 떠나보낸 동료들에 대한 피 맺힌 후회일까요? 그 순간 종이 위로 번져가던 눈물과 먹물이 서서히 번져나가며 그의 기억 또한 걷잡을 수 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어오르는 기억의 연기 속에서 아련하게 잊혀졌던 과거의 얼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이제 거대한 조선의 역사적 조류를 거슬러 그가 가장 눈부셨던 시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시간이 촉박하오. 여기가 시험장이로군.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소? 그렇소. 왠지 좋은 결과가 기다리는 듯하오. 당대의 네로라 하는 천재들이 자신의 학문과 야망을 증명하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던 과거 시험장. 여기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미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본 듯한 눈빛을 지닌 청년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곧 조선 최고의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오. 곧 시험을 시작하겠소. 긴장감이 가득해야 할 과거 시험장이건만 그의 눈빛에는 오직 총기와 여유만이 가득합니다. 시제가 내려지기 무섭게 거침없이 붓을 휘두르며 답안을 적어 내려가는 저 손길에는 자신의 학문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낮의 햇살 아래 그의 얼굴에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내 손으로 바꾸겠다는 청년 학자의 뜨거운 야망이 선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단 말인가?
넓디 넓은 과거 시험장 마당을 가득 채운 수백, 수천 명의 유생들. 저마다 조선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수재들이지만 유독 한 사내의 자태가 눈에 띕니다. 바로 정인지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선 은은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천재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계일학, 무리 속에 섞여 있어도 결코 감출 수 없는 광채가 그를 독보적으로 돋보이게 만듭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거머쥐며 조선 최고의 수재임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승리감과 기쁨으로 가득 찬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아낌없는 환호를 보내는 군중들 속에서 오직 정인지라는 인물의 찬란한 시장만이 강렬하게 부각됩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마침내 조선의 심장, 집현전에 입성한 정인지. 하지만 그는 급제의 기쁨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내부 사방의 산더미처럼 쌓인 먼지 낀 고서와 두루마리 사이에 파묻힌 차에 그는 무서운 몰입도로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오래된 나무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비추는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그는 학문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탐험하며 자신의 지식을 날카롭게 벼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인지는 평생의 동지이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또 다른 천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보한제 신숙주입니다. 좁고 거대한 서가 사이에서 마주친 두 젊은 학자. 그들이 서로를 탐색하며 주고받는 눈빛은 단순히 반가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날카로움과 계산적인 치열함이 가득하죠. 두 사람의 만남 사이로 조선을 이끌어갈 두 거두가 자아내는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얼려버릴 듯합니다. 정인지는 집현전 안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유학 경전만을 탐구하던 다른 유생들과 달리 그는 수학, 천문, 지리 등 이과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에도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말 그대로 집현전 최고의 올라운더 브레인이었던 셈이죠. 학문을 향한 그의 집착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고 조선의 하늘과 땅을 재정의하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천문도를 보시오. 이 변화가 역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별자리 지도는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 해석은 부정확하오. 여기 이 수치를 보시오. 그렇다면 새로운 역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소. 우리가 이를 개정해야 하오. 방 한가운데 펼쳐진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고대 천문도와 복잡한 별자리 지도, 그리고 외국의 역법 차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노학자와 동료들 사이에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정인지입니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은 좌중을 압도하죠. 중국의 하늘이 아닌 조선만의 하늘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방안의 학자들을 뜨겁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낮에 토론이 끝나도 그의 학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선이 자랑하는 청동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의 앞에 선 정인지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청동 기구의 질감 뒤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빛납니다. 놀랍게도 그의 눈 속에는 우주의 별빛이 그대로 반사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학문적 열정과 지독한 몰입이 그를 우주의 기운과 연결해 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천재성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이토록 지독한 육체적 고통과 인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의 서재. 정인지는 이미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라 피로가 가득하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함을 잃지 않은 채 벼 위에 묵묵히 먹을 깔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길게 녹아내린 채 다 타버린 촛불들과 사방으로 흐트러진 원고 뭉치들이 그가 보낸 무수한 불면의 밤들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녘, 정인지는 머리를 식히려는 듯 대나무 숲을 거닙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무언가 홀린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급기야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흙바닥에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대나무 숲을 울리는 서늘한 바람소리 속에서 오직 학문적 정답을 찾기 위해 집념을 불태우는 그의 모습은 흡사 도인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그의 학풍은 조선의 보수적인 주류 학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텅 빈 어좌가 놓인 근정전 앞, 묵직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정인지가 대선배이자 집현전의 수장인 최만리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전 텍스트를 두고 펼쳐지는 두 사람의 미묘한 학문적 이견, 타협을 모르는 젊은 천재 정인지와 전통을 지키려는 최만리 사이의 이 균열은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대립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검토해야겠소. 동료학자분, 잠시 의논 좀 합시다. 무엇이 문제요? 이러한 정인지의 거침없는 능력과 광범위한 지식은 마침내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은 나라의 기틀을 새로 다지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정인지를 떠올렸습니다. 지도를 그리고 달력을 바꾸고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일까지.
정인지는 조선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며 단순한 학자를 넘어 국가의 핵심 인재로 거듭납니다. 조선의 새로운 국경과 영토를 확립하기 위한 지도 제작 프로젝트. 정인지의 집중한 표정을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정교한 분놀림으로 산맥과 강줄기를 그려 나갑니다. 그의 주변에 놓인 노소의 자와 역사적인 관측 도구들은 이 작업이 단순한 그림이 아닌 조선의 주권을 시각화하는 거대한 과학적 대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독자적인 천문역법서인 칠정산이 완성되던 날입니다. 정인지는 수많은 고위 대신들이 모인 조정 한가운데 서서 새로운 역법 시스템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당한 자세와 막힘없는 언변은 나이 많은 대신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중국의 달력에 의존하던 조선이 비로소 스스로의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권위 있는 학자의 포스가 조정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대관들의 환호가 사라진 밤, 그는 다시 지독한 고독과 피로에 직면합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일하다가 결국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에 펼쳐진 책들을 베고 잠든 정인지의 모습입니다. 방 안에서 홀로 외롭게 일렁이는 촛불이 벽면에 그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국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천재의 쓸쓸한 이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짧은 단잠을 깨우는 것은 지독하리만치 차가운 새벽 공기입니다. 지편전 마당에 자욱했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무렵 정인지는 마당 한 구석 돌로 만든 대야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한 움큼 쥐어 얼굴을 거칠게 씻어내리죠.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사이로 비치는 그의 눈빛은 육체의 피로를 정신력으로 짓누르겠다는 초인적인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인지 대감 밀지이옵니다. 상선이 직접 가져왔는가? 예 대감, 이는 지엄한 어명이옵니다. 알겠네. 물러가 보게.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던 어느 날 밤 달빛만이 고요하게 비추는 밀실에서 정긴지는 왕이 보낸 내관과 마주합니다. 내관이 품에서 꺼내어 은밀하게 전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비밀 밀지. 밀지를 받아드는 정인지의 표정이 극도로 진지해지며 동시에 학자로서의 호기심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을, 아니 조선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운명적인 부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밀지를 받은 정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왕의 개인 서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이자 백성을 위해 스스로 눈이 멀어가던 군주 세종대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천재의 만남, 한 사람은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품은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랑을 현실로 구현해낼 최고의 두뇌였습니다. 이 운명적인 조우는 조선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정인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광경입니다. 수천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왕실 서가 앞 세종대왕께서 조용히 뒤를 돌아선 채 서 계십니다. 서가 벽면에 거대하게 드리워진 왕의 뒷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만들 정도로 웅장하고 위엄이 넘칩니다. 나라의 앞날을 고뇌하는 군주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압감이 공간을 압도합니다. 세종대왕과 정인지의 첫 공식 대면의 순간입니다. 왕의 압도적인 권위와 위엄 속에서도 정인지는 숨을 죽인 채 결코 꺾이지 않는 격렬한 눈빛을 빛내고 있습니다. 왕은 그 눈빛을 보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사내라면 자신의 전대미문의 비밀 프로젝트를 완성해줄 유일한 적임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종대왕은 말없이 정인지에게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그것은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관원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한 눈먼 백성의 가슴 아픈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문을 건네는 왕의 얼굴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고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정인지의 얼굴은 거대한 학문적, 인간적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상소문 위로 정인지는 주먹을 꽉 쥡니다. 부르르 떨리는 그의 주먹과 손등에 돋아난 핏줄은 그가 느낀 분노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학문과 글자가 저 불쌍한 백성 한 명 구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식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과 기득권을 향한 분노가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군주 세종, 그리고 그가 발견한 조선 최고의 천재 정인지. 두 거인이 마주한 순간 조선의 어두웠던 소리에는 마침내 찬란한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려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오직 백성만을 바라보며 위대한 첫발을 내디딘 두 사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위대한 조연, 정인지의 대여정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 화에서는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훈민정음, 그 위대한 탄생에 숨겨진 비화가 공개됩니다. 중국을 향한 반역이라며 목숨을 걸고 가로막는 보수 대신들의 섯을 펄언 칼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단 28자에 담아내기 위해 피와 눈물로 채워간 정인지의 처절한 고독과 고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사적 영광도 잠시 조선의 거대한 태양이었던 세종대왕의 승하와 함께 조정에는 피비린내에 나는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학자 정인지를 잔혹한 정치가의 길로 몰고 간 운명의 소용돌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눈부신 영광의 순간에서 가장 깊은 변절의 어둠으로 걸어 들어간 인간 정인지의 숨겨진 이야기가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